저희 아버지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한쪽 눈은 실명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수술이고 또 대부분 경과가 좋기도 하지만 막상 제 아버지 또 눈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눈을 수술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수술 전날 한숨도 못 잤었는데 환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걱정이 크고 치료나 수술 전에 염려가 많이 되실지 정말 환자 가족의 입장이 돼서 더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안과의 송지훈이고요. 망막과 포도막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란 말은 안과에서 시력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흔히 듣는 속담이거든요. 제 대학 동기 중에 아주 친한 친구 내과 의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력이 생명만큼 소중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안과 의사들은 눈은 치료할 때 혹시 다른 장기에 부작용이 일으키진 않을지 굉장히 염려하면서 조심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치료를 미루기도 하거든요. 근데 막상 환자의 생명을 담당하는 내과 의사는 시력이 생명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안과에서의 책임감이나 시력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환자들은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기억나거든요. 그 눈만 보면 그 환자가 기억날 정도인데 제일 기억나는 환자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얘기들 저 의사들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가족이 저 환자였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한쪽 눈은 실명하셨습니다. 반대쪽 눈으로 남은 시력으로 쭉 지내시다가 그 보이는 눈에 문제가 생기셔서 수술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수술이고 또 대부분 경과가 좋기도 하지만 막상 제 아버지 또 눈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눈을 수술한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수술 전날 한숨도 못 잤었는데 저희 안과 교실 동료 교수님들도 다 말리셨어요. 소위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전들한테. 뭐 항상 하던 수술, 경과가 좋던 수술도 막상 내 가족이나 뭐 친지 VIP를 수술하면 잘생기지 않는 엉뚱한 합병증 같은 게 생기는 걸 VIP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염려를 하셨던 거거든요. 저도 그런 게 혹시 생길까 해서 저희 아버지라고 특별히 한 거 하나도 없고 정보인 선생님, 펠로우 스님들이 하는 조치, 검사 모두 다 프로세스를 그대로 해서 수술을 했고 저도 부모님께 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결국은 수술이 잘 되고 경과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환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얼마나 걱정이 크고 치료나 수술 전에 염려가 많이 되실지 정말 환자 가족의 입장이 돼서 더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잘 끝나고 저희 어머니도 검사를 해봤더니 한쪽 눈은 거의 빛도 안 보일 정도로 실명 상태고 한쪽 눈으로만 형태만 간신히 보는 정도의 양쪽 눈에 심한 백내장이시더라고요. 아들이 정말 무심한 거죠. 평생 그 많은 환자를 보면서 어머니 눈을 한 번도 검사를 안 해드렸어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몰랐고 가끔은 그렇게 심한 백내장 환자들이 오면 제가 눈을 어떻게 눈에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 이게 이 정도까지 안 갔으면 쉽게 수술을 하고 경과도 좋을 텐데 이런 상태가 되면 수술도 너무 어렵고 뭐 어떤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생각도 나고 나무라거나 안 좋은 쪽의 합병증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좀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쪽으로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밤에 그러시더라고요. 내 눈 수술해 주려고 네가 안과 의사가 됐나 보다. 저도 참 보람되고 이게 경과가 좋으신 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죠. 실제로 안과를 부모님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안과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에 왜 안과를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들 했어요. 안과가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전문성이 가장 탁월한 분야고 또 메디컬과 서지컬이 잘 조화된 분야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아버지께서 그런 질환을 앓으셨고 한쪽 눈을 실명하고 그러셨던 것들이 안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부모님을 신경 쓰지 못했다, 그만큼 무심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교수님이 엄청 바빠서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핑계를 내자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길래 그렇게 바쁘신 건지. 안과 펠로우를 마치고 아주대학병원으로 온 지 이제 12년, 13년째 되고 있네요. 정말 안과는 외래 환자 수가 많거든요. 대학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그런 안과 질환들이 대학병원으로 오기 때문이고, 한번 그런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꽤 장기화되거든요. 만성 질환자들이 많은 거죠. 줄어드는 일은 없고 계속 늘어나는 것들이 5년, 10년 지나면 결국엔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외래 진료도 있지만 응급수술도 중간중간 해야 되고, 남는 시간에 진행 중인 연구 챙겨야 되고, 또 학회 활동을 하다 보면 외부 활동이나 강의도 많게 되고 그러거든요. 뭐 항상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연구실에 나와 있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 저뿐만 아니라 몇 명이 만나면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개인 시간이 정말 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없으셨나요? 가족들이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아이들 보고 뭐 아내 보고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러죠. 그게 제가 지금 생활하고 일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를 가르쳐 주신 제 스승님을 제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스승님이 잠시도 짬을 안 내고 진료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한 번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한참 전에 예정되어 있던 모임인데, 오후 외래에 들어온 마지막 외래 환자 응급수술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 모임을 못 가셨어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왜 저러시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몇 년 전인가 외래 끝나고 점심시간에 응급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던 저희 전공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고, 이게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 얘기를 듣고 스승님 생각이 났어요. 아, 지금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내가 옛날에 보던 우리 스승님 같은 모습이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 스승님은 저한테 뭐 하나하나 말로 가르쳐 주신 건 없습니다. 본인이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주위에서 보겠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후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셨어요? 이 친구가 보기에 내가 정말 힘들어 보이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그런 자괴감도 전혀 안 든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존경하고 훌륭하시다고 생각했던 스승님의 모습이 얼핏 내 모습에 보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보람이 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죠. 여러 가지 의사로서의 자세나 뭐 간혹 자주 하는 얘기는, 현재에 멈춰 있으면 현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뒤로 뒤처지는 거라고, 남들은 다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어느 정도 경륜이나 이렇게 연륜이 쌓이다 보면 환자 치료하는데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자기 연구도 잘 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히 뭐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매너리즘이나 뭐 안일함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고, 근데 의사로서나 연구자로서나 계속 배우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좋은 의사도 될 수 없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배워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치료했던 환자 한 분 한 분이 다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의사로 기억을 해주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치료를 받았던 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게 의사로서 가장 성공한 것 같고, 좀 욕심이 있다면 어떤 작은 특정 분야에서라도 환자 치료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업적 같은 걸 좀 남겼으면 하는 소망은 있어요. 그 미국 황반학회에 참석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연구한 것도 발표하고, 그게 그 치료에 대해서 후배 의사들이 얘기할 때 이거는 그분의 유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뭔가를 남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 정도 소망은 있습니다.